유비가 세상을 떠난 뒤 제갈량은 어린 황제 유선을 도와 총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유비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그 무렵 총나라는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북쪽에는 강한 위나라가 있었고 동쪽에는 송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라의 남쪽 땅에서도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남쪽에는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지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산과 숲속에서 자기들만의 풍습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오랜 세월 자기들끼리 평화롭게 지내온 사람들이었지요. 숲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산 짐승을 다루는 솜씨도 뛰어났어요. 다만 총나라 같은 큰 나라가 그들을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는 오래도록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그런데 그 부족들의 우두머리 가운데 맹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맹획은 키가 크고 힘이 셌으며 주변 부족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만 해도 수많은 부족이 그의 뒤를 따랐고 싸움터에서는 누구보다 용맹했지요. 유비가 세상을 떠나자 맹획은 이때다 싶어 군사를 일으켰어요. 총나라가 흔들리는 이 틈을 놓치지 말자고 부족들을 설득했지요. 그렇게 총나라의 남쪽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제갈량은 이 일을 처음부터 무겁게 보았어요. 북쪽 위나라와 큰 싸움을 준비하기 전에 나라 안의 남쪽 문제를 먼저 잘 풀어야 했거든요. 뒤가 든든해야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법이지요. 신하들 중 많은 사람이 군사를 보내 맹획을 단숨에 무너뜨리자고 말했어요. 힘으로 누르고 끝내버리면 깔끔하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제갈량의 생각은 달랐어요. 힘으로 누른 마음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갈량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맹획을 죽이거나 항복시킨다 해도 남쪽 부족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면 또 다른 우두머리가 나타나 다시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나는 자꾸 남쪽 일에 시간과 힘을 쓰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제갈량이 원하는 것은 진짜 평화였어요. 한번 끝나면 오래도록 다툴 일이 없는 그런 평화. 그런 평화는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만들 수 있었지요. 제갈량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향했어요. 한참을 행군한 끝에 맹획의 부대와 마주치게 되었지요. 첫 번째 싸움에서 맹획은 자기 힘을 너무 믿었어요. 용감하게 앞장서서 돌격해왔지요. 하지만 제갈량은 그 움직임을 미리 읽고 함정을 파두었어요. 맹획의 부대는 그 함정에
그대로 걸려들었지요. 맹획 자신도 그 자리에서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부하들에게 이끌려 제갈량 앞에 섰을 때 맹획은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요. 신하들은 당연히 맹획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갈량은 뜻밖의 결정을 내렸지요. 맹획을 풀어준 것이에요. 제갈량은 맹획에게 부드럽게 말했어요. 오늘 그대가 진 것은 잠시의 실수일 뿐이니 부족으로 돌아가 다시 군사를 정비해서 돌아오라 하고요. 맹획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풀려난 뒤에는 분을 풀듯 곧장 부족으로 돌아갔어요. 풀어주기 전에 제갈량은 맹획에게 자기 진영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지요. 군사들이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 무기와 식량이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지요. 맹획에게 이렇게 잘 갖춰진 군대를 그대도 알아두라는 뜻이었어요. 제갈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맹획은 더 큰 군사를 모아 다시 쳐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절대 같은 함정에 걸리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제갈량은 또 다른 계책을 준비해 두었어요. 맹획은 두 번째 싸움에서도 사로잡혔지요. 이번에야말로 항복하겠지 하고 모두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맹획은 여전히 굽히지 않았지요. 지난번에는 함정 때문에 졌고 이번에는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진심으로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였지요. 제갈량은 빙그레 웃었어요. 그리고 또 맹획을 풀어주었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적의 우두머리를 풀어준다는 것은 전쟁터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제갈량은 차분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제갈량은 맹획을 잡았다가 풀어주기를 반복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잡을 때마다 맹획은 다른 핑계를 댔지요. 숲의 길을 잘 몰라서, 부하가 배신을 해서, 우리 부족의 동물 부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한 번은 맹획이 짐승들을 훈련시켜 데려오기도 했어요. 호랑이와 표범 같은 산 짐승들이 앞장선 무대였지요. 무서운 작전이었지만 제갈량은 미리 그 사실을 알아내고 불을 든 인형 같은 것으로 짐승들을 놀라게 만들었어요. 또 어떤 때는 맹획이 깊은 늪지대로 제갈량을 끌어들이려 했어요. 하지만 제갈량은 그 땅의 지리를 미리 공부해 두었거든요.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안전한지를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었지요. 결국 그 작전도 통하지 않았어요.
잡힐 때마다 맹획은 분해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그런데 제갈량은 매번 그를 풀어주었어요.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때로는 부족 마을까지 안전하게 보내주기도 했지요. 맹획은 처음에는 제갈량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자꾸 풀어주는 것을 보니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풀려나 부족으로 돌아갈 때마다 이상한 마음이 조금씩 자라났어요.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것일까? 왜 매번 나를 살려주는 것일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지요. 부족으로 돌아간 맹획은 자기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말했어요. 다음에는 꼭 이기겠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스스로도 답을 찾기 어려운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지요. 7번째로 맹획이 잡혔을 때였어요. 제갈량은 또 한 번 그를 풀어주려 했지만 풀어주고 또 싸워보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맹획의 모습이 달랐어요. 오랜 시간 자기를 살려준 사람의 마음을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거든요. 7번 잡혔다가 7번 풀려나는 동안 맹획은 매번 다른 모습의 제갈량을 보았어요. 화내지 않는 모습, 깔보지 않는 모습, 자기 부족의 풍습을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늘 한결같이 부드러운 모습. 처음에는 그것이 약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큰 강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화를 참는 일, 끝까지 너그러움을 잃지 않는 일. 그것은 사실 가장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맹획은 제갈량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7번을 잡혀 7번 풀려난 사람으로서 이제는 다시 도망갈 면목이 없다고 말했지요. 승상의 마음은 하늘처럼 넓고 깊은데 나처럼 어리석은 자도 결국 그 마음에 닿게 되었다고요. 맹획은 진심으로 항복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총나라의 남쪽 땅에서 어지러운 일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지요. 이때 제갈량이 보여준 일은 사람들은 7종7금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맹획은 부족으로 돌아간 뒤 주변 부족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들려주었어요. 처음에 자기가 얼마나 거만했는지, 그런 자기를 7번이나 살려준 제갈량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에 왜 무릎을 꿇었는지를 솔직하게 말했지요. 부족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랜 미움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힘으로 무너지지 않던 마음이 한 사람의 너그러움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풀어진 것이지요. 그 뒤로 총나라의 남쪽은 오랫동안 평화로웠어요.
제갈량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남쪽에서는 큰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지요. 한 번 얻은 진짜 평화는 정말 오래 갔어요. 신하들 중에는 처음에 제갈량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일은 아닌지, 일찍 끝낼 수 있는 일을 길게 끄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견들도 많았지요. 하지만 일이 모두 끝난 뒤에는 모두가 제갈량의 뜻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길게 보이던 길이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7번에 걸쳐 하는 것은 얼핏 보면 비효율적이에요. 하지만 그 7번 사이에서 미움이 풀리고 의심이 사라지고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일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제갈량은 7번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만약 첫 번째 잡혔을 때 맹획을 처벌해 버렸다면 어땠을까요? 남쪽 부족 사람들은 영영 총나라를 미워했을 거예요. 북쪽의 위나라와 큰 싸움을 벌이는 동안에도 제갈량은 자꾸 남쪽을 신경 써야 했겠지요. 한번 끝내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끝나지 않는 일이 되었을 거예요. 7번의 너그러움 덕분에 남쪽은 정말로 끝까지 평화로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멀리 보고 사람을 다루는 지혜였지요. 7종 7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깊은 가르침을 주어요. 진짜로 이긴다는 것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 가르침이에요. 세상에는 2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힘으로 누르는 사람과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이지요. 힘으로 누르는 방법은 빠른 것 같아요. 당장 결과가 눈에 보이거든요. 상대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고 명령을 따르지요. 하지만 그 마음 안쪽은 닫혀 있어요.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마음이 그 안에 있거든요. 마음으로 다가가는 방법은 처음에는 더디게 느껴져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보이는 변화도 적지요. 하지만 그렇게 얻은 마음은 오래 가요. 한번 열린 마음은 쉽게 닫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 곁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긴 눈으로 보면 가장 많은 것을 얻는 사람이 되지요. 힘으로 누르는 사람 곁에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모이지만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 곁에는 따뜻함 때문에 사람이 모인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족 안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학교나 회사에서도 크고 작은 다툼은 늘 일어나지요.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옳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해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길과 조금 시간이 걸려도 상대의 마음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는 길이지요. 첫 번째 길은 빠르게 결판이 나요. 하지만 그 결판 뒤에는 서운함이 남기 쉬워요. 두 번째 길은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그 끝에는 진짜 화해가 있지요. 제갈량은 두 번째 길을 7번이나 반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끝내 진짜 화해를 얻었던 것이지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일은 사실 아주 큰 마음의 힘이 필요해요. 한 번 속거나 다친 사람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사람 앞에서는 돌처럼 굳어있던 마음도 결국 녹아내려요. 사람의 마음은 신기해서 계속 두드리면 닫혀 있다가도 어느 순간 환하게 열리는 법이거든요. 오늘 당신 곁에 마음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한 번에 가까워지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제갈량처럼 7번을 시도해 보세요. 서두르지 않고 부드럽게 꾸준히 다가가는 마음이 결국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 혹시 누군가와의 작은 다툼이 마음에 남아있다면 바로 풀려고 애쓰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 보세요. 한 번 시도해서 안 되면 2번 시도하고 2번 시도해서 안 되면 3번 시도해 보세요. 그 사이사이에 당신의 진심은 조용히 전해지고 있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열리진 않지만 한 번 열리면 오래도록 따뜻하게 머물러 주거든요. 제갈량이 7번 잡고 7번 풀어준 그 시간 동안 한 사람의 마음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 마음의 변화가 한 부족을, 한 땅을, 한 시대를 평화롭게 만들었지요.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진다면 그 너그러움이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부르고 결국 당신 주위가 조금 더 따뜻해지지요. 오늘 밤 편히 잠드세요. 이기려는 마음 대신 얻으려는 마음으로 내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곳은 상상도서관입니다.